운동 후 냉찜질과 온찜질 중 어느 것이 근육 회복에 더 효과적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 회복을 48시간이나 늦출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근육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운동을 마치는 순간부터 우리 근육에서는 복잡한 생리학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복구 과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류량의 변화입니다. 운동 직후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은 평소의 20배까지 증가합니다. 이 혈액은 손상된 근육 조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근육 성장과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지속되면 근육통이 심해지고 회복이 지연됩니다. 냉찜질이 근육에 미치는 과학적 메커니즘.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온도가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혈관이 최대 75%까지 수축합니다.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억제되고 통증이 즉시 감소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 후 15분간 냉찜질을 한 그룹은 근육통이 60% 감소했지만 근육 성장률은 오히려 25% 낮았습니다. 냉찜질이 통증은 줄여주지만 근육 발달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냉찜질의 또 다른 효과는 신경 전달 속도를 늦춘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온도가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속도를 40%까지 지연시켜 즉각적인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온찜질이 근육 회복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온찜질은 냉찜질과 정반대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촉진합니다. 40도 정도의 온찜질은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을 평소의 3배까지 늘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온찜질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스포츠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20분간 온찜질을 한 그룹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냉찜질 그룹보다 45% 높았습니다. 온찜질은 또한 근육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따뜻한 온도가 근육 섬유의 탄성을 증가시켜 경직을 줄이고 다음 운동을 위한 준비를 돕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지금까지 운동 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 오셨나요? 만약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종류별 최적의 찜질 방법. 모든 운동에 같은 찜질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릅니다. 고강도 근력 운동 후에는 온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같은 운동은 근육 섬유에 많은 미세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때 온찜질로 혈류량을 늘리면 회복 속도가 2배 빨라집니다. 반면 장거리 달리기나 사이클링 같은 유산소 운동 후에는 냉찜질이 더 적합합니다. 이런 운동은 근육에 열이 많이 축적되고 염증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냉찜질로 체온을 낮추고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투기나 팀 스포츠처럼 충격이 많은 운동 후에는 냉찜질을 먼저 한 후 온찜질을 하는 대비 찜질법이 효과적입니다. 타이밍이 결정하는 찜질의 효과. 찜질의 효과는 타이밍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운동 직후 30분 이내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급성기인 운동 직후 6시간 이내에는 염증 반응이 가장 활발합니다. 이 시기에 냉찜질을 하면 과도한 염증을 억제할 수 있지만 온찜질을 하면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회복기인 운동 후 6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는 온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염증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본격적인 회복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스포츠과학대학 연구에서 운동 직후 냉찜질을 하고 6시간 후 온찜질을 한 그룹이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습니다. 온도와 시간의 최적 조합. 찜질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확한 온도와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냉찜질의 경우 10도에서 15도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보다 차가우면 동상 위험이 있고 이보다 따뜻하면 혈관 수축 효과가 떨어집니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이 적당합니다. 더 오래 하면 오히려 혈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온찜질은 38도에서 42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에서 혈관 확장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하면 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수건이나 천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직접 접촉하면 화상이나 동상 위험이 있습니다. 대비 찜질법의 놀라운 효과.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방법은 냉찜질과 온찜질을 번갈아 하는 대비 찜질법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방법으로 차가운 물에 1분, 온탄 물에 3분을 3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혈관을 수축과 확장을 반복시켜 혈액순환을 극대화합니다. 대비 찜질법을 사용한 운동선수들의 젖산 제거 속도가 일반적인 방법보다 40% 빨랐습니다. 또한 다음날 근육통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마지막을 차가운 물로 끝내는 것입니다. 온찜질로 끝내면 혈관이 확장된 상태로 유지되어 염증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비밀 기법들. 프로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특별한 회복법들을 사용합니다. NFL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얼음 목욕입니다. 5도에서 10도의 차가운 물에 10분에서 15분간 몸을 담그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전신 냉찜질 효과를 내어 염증을 빠르게 억제합니다.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들은 냉동 치료기를 사용합니다. 영하 100도의 질소가스에 2분에서 3분간 노출되는 방법으로 강력한 항염 효과를 얻습니다. 테니스 선수들은 부위별 맞춤 찜질을 합니다. 어깨는 온찜질, 팔꿈치는 냉찜질하는 식으로 각 관절의 특성에 맞춰 다른 방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인을 위한 실용적 적용법. 프로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샤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 차가운 샤워를 2분, 따뜻한 샤워를 5분 하는 것을 2회 반복하면 대비 찜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냉동 완두콩을 활용한 냉찜질도 효과적입니다. 냉동 완두콩을 수건에 싸서 아픈 부위에 15분간 대면 됩니다. 완두콩은 몸의 굴곡에 맞춰 모양이 변해 밀착도가 좋습니다. 온찜질에는 전기 찜질팩이나 온수 샤워가 좋습니다. 사우나가 있다면 10분에서 15분간 이용하는 것도 전신 온찜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찜질로 인한 부작용들. 잘못된 찜질은 오히려 회복을 지연시키고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염좌나 타박상에 바로 온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급성 부상 후 48시간 이내에 온찜질을 하면 염증과 부종이 더 심해집니다. 또 다른 실수는 너무 극단적인 온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끓는 물이나 얼음을 직접 사용하면 화상이나 동상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길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30분 이상 찜질을 하면 오히려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온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온찜질로 혈류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냉찜질 효과가 떨어집니다. 지방층이 차가운 온도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더 낮은 온도에서 더 오랫동안 찜질해야 합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대신 미지근한 온찜질을 꾸준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동 목적별 찜질 전략. 운동 목적에 따라서도 최적의 찜질법이 다릅니다. 근육량 증가가 목표라면 온찜질을 우선해야 합니다. 온찜질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직후 가벼운 냉찜질로 염증을 억제한 후 6시간 뒤부터 온찜질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구력 향상이 목표라면 냉찜질이 더 효과적입니다. 냉찜질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하여 지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상 예방이 주목적이라면 대비 찜질법이 최고입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부상 위험을 줄입니다. 계절별 찜질법 조정. 계절에 따라서도 찜질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체온이 높기 때문에 냉찜질 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외 운동 후에는 체온을 빨리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온찜질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혈액순환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대비 찜질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온이 적당해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최신 연구가 밝혀낸 새로운 사실들. 최근 연구들은 기존 상식을 뒤바꾸는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 연구진은 냉찜질이 운동 적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2주간 냉찜질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력 향상도가 25% 낮았습니다. 반면 독일 스포츠 대학 연구에서는 온찜질이 근육 손상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찜질 그룹의 크레아틴 키나제 수치가 48시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냉찜질 그룹은 7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개인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전 적용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고강도 근력 운동 후 운동 직후 10분 냉찜질 6시간 후 20분 온찜질 다음날 아침 온찜질. 장거리 유산소 운동 후 운동 직후 15분 냉찜질 2시간 후 대비 찜질법 다음날 가벼운 온찜질. 격투기나 접촉 스포츠 후 운동 직후 얼음 목욕 10분 4시간 후 20분 온찜질 취침 전 따뜻한 목욕.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근육 회복 속도를 최대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의 회복 기술들.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회복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압축 냉각 장비는 일정한 압력과 냉각을 동시에 제공하여 기존 냉찜질보다 2배 효과적입니다. 적외선 사우나는 몸 깊숙이 열을 전달하여 일반 온찜질보다 근육 이완 효과가 뛰어납니다. 전기 자극 치료는 근육 수축을 유도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마무리와 실천 방안. 운동 후 회복은 운동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올바른 찜질법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운동 종류와 목적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차갑거나 뜨겁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운동 목적과 종류를 고려해서 최적의 찜질법을 적용해 보세요. 몇 주 후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